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방치한 빈집 때문에 지역이 멍들고 있습니다. 점점 우범지대로 변해가는 동네를 보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지역 농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호원초 사망 교사들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조사가 미흡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곳곳에서 재개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빈집으로 방치한 경우가 많은데 관리도 안 돼 폐허로 변하면서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우범지대로 변해가는 동네를 보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사유재산인 탓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마을을 망가뜨리고 있는 빈집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소영, 이재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의정부 회룡역 인근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재개발이 시작됐는데요. 2019년에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빈집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한편에는 이렇게 출입금지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빈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출입금지 표지판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빈집은 우편물만 쌓였고 아예 쓰레기장이 되거나 자라난 풀로 집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요 뒤로 가보면 아주 맨 빈집이죠. 그 앞에 집도 그냥 빈집이고 요 끝에 집 바로 말고 그 앞에 집도 비고 저쪽엔 아직 다 헐었어요. 이 동네 전체 가구 수는 55가구, 이 중 16가구가 빈집으로 마을 전체 가구 수의 약 3분의 1이 빈집입니다. 찾는 분들이 한 2년 전쯤에는 꽤 많았었어요. 꽤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팔려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시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팔고 싶지 않다. 조금 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려보고 싶다. 이런 식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또 팔려는 분들도 거의 없고 찾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동두천 생현동의 또 다른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거미줄이 가득하고 집 내부는 곳곳이 부서졌거나 잡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한 골목의 경우 주택 10가구 중 6가구가 빈집입니다. 동두천시의 빈집 수는 모두 233가구입니다. 그중 99가구, 약 42%가량이 이곳 생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외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방치해 동네가 망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도 남이 사가지고 지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를 지금 좀 젊었을 때부터 요 사니까 지금 그런데 뭐 우리 걱정한다고 해가 여기 누가 뭐 이게 전부 서울 사람들이 사가지고 다 이렇게 비워놓고 간 거예요. 근데 유령의 집 갖고 사는 동네 같지도 않아 무섭지 지금 우범지대 같고. 경기도에만 무려 빈집 수가 4,500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북부 5개 지역,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이곳에서만 무려 800여 가구의 빈집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취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거나 거주 목적이 아닌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을 매매하는 외지인들이 늘면서 빈집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은 빈집은 사유재산인 탓에 관리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흉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빈집을 등급별로 나눠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 또는 안전조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 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강제 집행에 나선 경우는 희박합니다. 의정부 지역 내 철거 대상 빈집은 모두 24가구.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철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빈집이라도 사유재산인 만큼 지자체가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사유재산이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위험한 빈집의 경우 정비와 수리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을 맡고 있는 이임성 변호사도 법률로 지자체가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정해놨지만 실제로 집행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이임성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등급 판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철거까지 그렇게까지 해나갈 수 있겠냐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면책되는 정도의 수준의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책도 미리 강구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우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빈집 문제 해결책을 구상하는 경기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집주인들로 하여금 빈집 철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집 철거로 나대지가 됐을 때의 세금이 빈집이었을 때 세금보다 높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빈집 철거에 소극적이라는 것.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대지가 되면 이제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재산세가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증액되기 때문에 이제 철거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산세 증액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의 그게 이제 가치고 또 예산의 이제 사실은 효용성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발 이익을 누린 투자가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지역 농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농협은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당 학부모의 근무지가 알려지면서 이곳 농협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글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해당 농협은 해당 학부모를 대기 발령 조치한 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 발표에 교원단체들이 비판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경기교사 노동조합 황보미 교권보호국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교사 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 황보미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이 고인이 된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4년 동안 선생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학부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의뢰했고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수 선생님을 괴롭혔던 일련의 사실들은 당연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를 축소 은폐한 학교 측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고 김은지 교사는 교육활동과 사망 원인 간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의 발표인데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는 김은지 선생님에 대한 감사 과정과 결과를 모두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가해자를 찾아내는 데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두 사안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다른데요. 김은지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근무 환경과 교실 상황이 주었던 스트레스가 고인의 우울증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찾아내는 데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실한 조사와 결과라 지적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사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은 많았습니다. 유가족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김은지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만큼 교육청의 판단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만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건데 마치 김은지 선생님의 자살 요인이 학교에 없다는 것으로 비춰져서 매우 유감입니다. 김은지 선생님이 겪으신 업무상 스트레스와 학교 측 관리에 대한 추가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번에 잘못된 감사의 초점과 그 결과가 김은지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황보미 국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특자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자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